16번부터 이제 다시 와봅시다. 우리가 이제 16번.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찌끄미 반지름, 큰 반지름을 라지 R, 찌끄미 반지름을 스몰 R 이라고 할게요. 그럼 반지름의 합. 그러면 이 중심 사이를 연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얘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되는 건데. 합을 구해주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봐봐. 이 길이 뭐예요? 4에서 라지 L 스몰 R 뺀 거야. 그렇지? 이걸 X라고 놓자. 3-X. 그럼 얘는 뭐예요? 3에서 라지 R 스몰 R 뺀 거야. 3-X. 그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생겼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X의 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가우스 봐보자. 우리가 이제 가우스 문제만 쭈루루루 봐보자. 알겠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렸냐? 오늘 숙제 다 해왔어? 오케이. 가우스 문제만 쭈루루루 봐보자. 이게 가우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가우스 값은 뭐입니다? 정수입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정수입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근데 이제 봐봅시다.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안에 들어있는 값이 달라. 그럼 정수가 되기를 이 가우스 x가 n이 되려면 x는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더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얘를 만들어 봤단 말이다. 그러면 EX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EX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되네요. EX에 대한 범위는 뭐보다 크고 EN보다 더 크고 EN 플러스 2보다 더 작아요. 그렇지? 그럼 당장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얘를 넣어봤더니 뭐가 돼? 2 차이 나잖냐? 그지? EX에 대한 범위는 2 차이 나. 그럼 다시 또 이거 두 개로 나눠줘야겠지? 1차이 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1차이 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 말은 EX의 범위가 뭐보다? EN보다 더 크고 EN 플러스 1보다 더 작고 EX가 뭐보다 크고 EN 플러스 1보다 더 크고 EN 플러스 2보다 더 작은 형태. 이거 왜 2냐? 작은 형태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EX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EN이 되는 거고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E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N이 되고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가우스 N을 기준으로 2배에서 나눠준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방정식을 그대로 넣어봅시다. 넣어봤더니 2N의 제곱 바로 할까? 4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 넣어야겠지. 그지? 근해 공식 넣었더니 자연수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거. N이 자연수잖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지? 딱 봐도 안 나오잖아. 자연수가 되면은 어떤 이제 자연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나오잖냐? 이거 넘어가. 이거 안 돼. 그럼 이 경우 해봅시다. 이 경우 해봤더니 이제 넣어볼게요. 2n 그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는데 2n이 되고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2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요것도 안 나오는데? 그렇지?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뭐야? n이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뭐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다시 볼까?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계산이 틀렸냐 내가? 2n 마이너스 6인데 좀 잘 보고 있지 너희들? 잘 보란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요? 물건 따라 적지 말고
잘 보란 말이야. 똑바로 썼어요. 알았어. 그럼 봅시다. 1, 2, 그만 그만갈게. 얘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오케이? n이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n이 1이 되니까 x에 대한 범위는 지금 이때만, 어디냐? 이때만 성립하는 거지. x는 뭐? 1대입 했더니 2분의 3보다 뭐보다 2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가우스 문제들을 이제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정수 부분은 어떤 수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는 게 정수 부분이에요. 2점 얼마마다 아니면 마이너스 1점 얼마면 1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가 정수 부분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점 얼마야. 그럼 정수 부분 놔두고 소수 부분만 구해주고 싶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정수 부분 빼주면 되네? 어떤 수에서 가우스 x를 빼주면 소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한번 봐보자.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이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것을 이항시켜서 생각해 봤더니 x 마이너스 가우스 x 제곱인 거야.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8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떤 값이 되겠다고?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우스 값이 있으니까 x의 범위를 정수의 범위로 나눠주겠잖아. 1하고 2 사이, x가 2하고 3 사이, x가 3하고 4 사이, x가 4하고 5 사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범위에 있을 수 있나라는 거를 체크해 볼 건데, 봐봐. 이 값이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려면 적어도 x는 4점 얼마야 돼. 5는 넘어가면 안 되지. 5의 제곱은 25니까. 그러면 5 뒤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그런 거야.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성립해야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거야. 제곱은 18-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 문제를 만든 아이디어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소수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그냥 가우스 씌운 건데,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x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0점 얼마가 나오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의 값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그림 공식 넣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가우스에 대한 문제가 이게 또 나오는데 나오던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가우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요? 또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 가우스의 값은 어떤 값입니다? 정수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의 값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보자.
얘 빼고 나머지 수들이 다 정수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수 또한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 얘 소수가 돼버리면 등호를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가우스 x라는 값을 n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봐. 그러면 x의 값을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는데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놓을 수 있겠지. x를 정수분 플러스 소수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얘를 x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어 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알파 곱하기 n이 이놈이 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정수가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n의 제곱 플러스 n 알파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미 n의 제곱, 이놈은 정수고 이놈만 이제 정수가 되면 이놈만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러면 알파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어떤 형태? n분의 어떤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분의 정수의 형태가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는 뭐하고 뭐 사이의 값인데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값인데 여기에 들어가기를 n분의 어떤 형태 n분의 k에 대한 형태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이제 n분의 k에 대한 형태 k가 이제 정수가 되어야 약분해서 정수가 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알파가 뭐라고? n분의 k라고 놓을 수 있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당연히 k는 뭐하고 0하고 n 사이의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결해 봅시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 x라는 값을 이렇게 넣을게. x에다가 뭘 넣냐면 n 플러스 n분의 k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우스 x는 n이 되겠네요. 그래요? 이거 플러스 187인데 얘가 이제 좌변. 그 다음 우변도 정리해볼까? 우변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n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예요? n을 더한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 식을 전개해 봤더니 재밌는 식이 돼. 2k 플러스 이게 돼요. 그렇지. 이게 되잖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가 뭐 사이 수야? 0하고 1 사이의 수지. 정수에다가 0하고 1 사이 수에 더해봤자 이거 0하고 1 사이 수니까 가우스 씌우면 정수 부분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n의 제곱 플러스 2k의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위에 거 전개해봤더니 n의 제곱 플러스 뭐예요? nk로 나오겠습니다. 얘 플러스 187이네요. 이 값이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이상하냐? 그래요? n을 빼먹었네. 같은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양배들 빼고 정리해 봤더니 nk 플러스 187은 2k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뭐 계산 틀려졌나? 또? 어디가 nk 나오냐? 빨리 씌울게. 오케이. 빨리 씌울게.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 K? 아, K. 뭐? 왜 N이에요? 아! 빨리 하시고 다시 해. 계속 틀려. 얘가 이제 n제곱 플러스 2k가 나오고 플러스 n이 있는 형태. n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87이네. 이거네. 그렇지?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본 거야.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똑같은 형태니까 k 플러스 187은 뭐가 되냐면 2k 플러스 n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n의 값이 결정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이항시켜서 표현해보자. n 플러스 k다 라는 게 18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것을 만족하는 n하고 k 값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n도 자연수, k도 자연수의 형태가 되겠어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만족하는 거니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k는 뭐가 돼요? 187 마이너스 n인데 대신 집어넣어 봤더니 이 식에 이제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어 봤더니 0보다 더 크거나 같고 187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러면 n보다 더 크거나 같고 저기 뭐가 이상하다. 187 n보다 n을 이항시키면 n은 187보다 더 작거나 같고 2n은 187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187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n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k 값은 그냥 딸려오는 거잖아. 그럼 n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n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뭐부터? 94부터 187까지니까 몇 개 있어요? 93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왜 계산 틀렸어? 빼면 94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94개가 답이냐? 94개 답일 것 같지? 그래요? 조금 어렵냐? 좀 중간에 계산이 틀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야? 정수다라는 거예요. 가우스의 값이 뭘로 나오겠습니다? 정수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고, 정수로 나오려면 결국 이 n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는 형태도 두 번째인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x를. 근데 이제 이 알파의 형태를 어떤 형태?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분의 k 형태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지금까지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 거 딱 두 번 봤어요. 딱 두 번 봤어. 재작년 국제고랑 작년에 어떤 서울고등학교. 작년 2018년 재작년이네. 3년 전에 저기 북구 쪽 학교랑 서울 쪽 학교에 2년 전에 나오는 거를 봤거든. 작년에는 못 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아마 여기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앞에 문제 봐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가우스 문제는 너희들이 쭉 봐봤지만 첫 번째는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수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인 거야. 무조건. 알겠지? 가우스의 값은 정수예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가우스의 값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다.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거래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다. 그러면 가우스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정수다 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이 정수가 더해지고 빼진 거는 큰 의미가 없어. 얘는 어쩔 수 있습니다. 밖으로 그냥 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지. 가우스 x의 제곱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에 대한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라벨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가우스는 정수의 값이기 때문에 정수가 더해지고 빼진 거에 대해서 곱셈은 안 돼. 곱셈은 다르게 처리했잖냐, 아까쯤에 했잖냐. 그지?
정수가 더해지고 빼진 거에 대해서는 밖으로 빼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한 문제씩 봐봅시다. 8번 봅시다.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 최대한 해봅시다. 8번 봐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결국 판별식 D를 따져주세요 라는 얘기겠네. 그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따져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 구해줬더니 P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되는 거고 D1이라 할까? D2라고 할게요. Q의 제곱 마이너스 4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P, Q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다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려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지. 그지?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수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음수지. P가 음수이거나 P가 음수이거나 Q가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면 양수고 양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얘가 이제 음수다라는 것은 합이 음수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음수여야 되느냐?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형태가 돼버리고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두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기억은 맞았어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여기 뭐야? PQ가 둘 다 음수라는 조건을 줬네요. 오케이? PQ가 둘 다 음수라는 조건을 준다면 뭐야 둘 다 음수면 둘 다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이 조건은 기억하세요. 이 조건에서 봐봐. 복소수에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PQ가 0이 아닌 얘기가 있지. 0이 아닐 때 이 조건이 성립하거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없어. 이 얘기가 없고 그냥 어떻게 써져 있냐면 혹시 이렇게 안 돼 있고 PQ가 실수야. 실수인데 루트 P 곱하기 루트 Q가 마이너스 루트 PQ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얘를 만족하는 PQ에 대한 범위는 P는 P가 음수고 Q가 음수인 게 첫 번째야. 또는이야. 또는 합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지? P는 0 또는 Q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평면상에서 나타내보면 어떤 부분이 될 거냐면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니까 둘 다 음수인 부분 요거랑 얘가 이제 P고 Q라고 나타내버리면 P가 0인 거, Q가 0인 거, P가 0인 거예요. 오케이? 정확히 이 직선, 이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PQ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얘 또는 얘는 합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합집합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문제를 본 적은 없거든? 본 적은 없어요. 최근 한 4년간 본 적은 없어. PQ 항상 0이 아닌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문제집에서 답에 오류가 있었어. 작년에 어떤 문제집 하나 푸는데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문제집이긴 한데 그 문제집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랑 이것도 있더라 라고 해석해 줘야 되네. 근데 0이 아닌 실수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음수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D급 봅시다. 합이 음수고 곱이 음수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모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지. 둘 중 하나가 플러스면 이게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해버리자.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잖냐. 그래요?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일단 이제 이거 두근의 한만 구할게요. 알파 n 플러스 베타 n만 구할게요.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을 구할 건데 얘가 뭐냐면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이에요.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 1 베타 1 알파 1 베타 1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냐? 약분할게요.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유리화할게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부터 49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해볼까? 1 대입하면 루트 2분의 1, 루트 1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뭐야 이거 보이지? 루트 50 마이너스 49네. 루트 48. 어떻게 되겠습니다? 쭈르르 없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 남으면 하나 남아요. 오케이? 남는 개수가 똑같아. 수열에서 너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건데. 하나 남으면 하나 남아요. 그래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자연수, 이게 핵심이네.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기를 그냥 이제 합 곱을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두근의 합은 6이고 7이에요. 6이고 7이야? 자연수인데? 미안, 8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작은 것끼리 곱하면 되고 큰 것끼리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A분의 B. 얘가 뭐가 되는 거고? B분의 A분의 3C. 그래요? 그러면 얘 A가 1이면 7 이거밖에 안 되지. 자연수 형태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려면 7이 되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냐? 1, 7밖에 안 돼. 그래? 그럼 얘 1이면 3C는 3의 배수인데 6, 9, 이거 될 수 있는 거 많다. 이 6도 되고 9도 되고 이 두 개가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직접 한번 대입해 보자. 답이 하나인데 두 개가 나와버렸잖냐? 그지? 그럼 이 조건을 만져서 생각해 봤는데 어류가 있는 경우가 있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고 B가 7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고 6인 경우를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 봤더니 X는 1이랑 X는 6 나오지.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지. 그지? 이거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C는 9가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C가 9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해공식 넣어보면 이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14번 봅시다. 14번은 얘 좀 잘 좀 해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잖아. 오메가. 그지?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이거 근해공식 넣어볼까? 근해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 I예요. 오케이? 이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각각 적어보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풀면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극좌표를 이용하면.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라서 2분의 루트 3 콤마 이거잖아. 60도구만. 60도란다. 30도구만 30도. 그지? 2분의 루트 3 2분의 1 30도지?
그러면 얘 몇 바퀴 돌면 똑같아요. 12번 가야 1이 되는 거잖냐? 12번 가야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6번 가면 마이너스 1 나와요. 1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오메가를 6번 가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오메가를 12번 가면 1이 나와. 그럼 12번이 1이다 라고 했으면 이 12개씩 묶었더니 싸그리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잖냐? 그래요? 12번이 1이 되면 계속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 앞에 거는 6제곱의 형태 때문에 다 사라져서 12개씩 나눴을 때 나머지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니까 이렇게 된다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네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 계속 찍지 말자. 오메가 12까지.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랑 이거랑 사라지더라 라는 거야. 왜?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오케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항시켜서 제곱으로 사라져야지. x의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x예요. 양변 제곱했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3x의 제곱이에요. 이항시켰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잖냐? 이 형태가 보여. 뭘 곱하고 싶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어? 그지? 그럼 이 형태에서 x의 6제곱 플러스 1은 0이라서 x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 실제로 너희들이 이 형태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면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12개 생각하면 싸그리 0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지? 그지?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데 나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극좌표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11을 하나 100을 12로 나눴더니 8개 있고 나머지 4네. 그렇지? 12개가 싹 사라지고 12개씩 싹 사라지고 4개만 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결국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여기서도 무엇을 이용하겠지만 이 형태를 이용할 거야. 이 형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야 원래. 이게 0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 오메가 제곱이 돼.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 오메가 제곱이 돼. 그지?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 오메가 제곱이 되잖냐?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나간 거야 원래.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사실을 더 하냐면 봐봐. 정석적으로 일단 풀자. 정석적으로 풉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오메가 제곱. 그래?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오케이. 계산 복잡하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기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오기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 오메가인데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루트 3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루트 3 오메가의 제곱이야. 그러면 결국 얘가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지? 밑에 거로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3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똑같이 구해줄 수 있지? 그러면 제곱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처리해 줄 수 있어. 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구할 수 있고 오메가 바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를 오메가로 정리해서 푸는데 나는 극좌표로 풀겠다라는 거잖냐? 그래? 그럼 얘를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거야. 봐봐. 극좌표를 더할 건데 얘가 오메가고 한 번 더 간 게 오메가 제곱, 세 번 간 게 오메가 세제곱. 얘가 이제 오메가 4제곱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 간 게 오메가 바. 거꾸로 간 거잖냐? 오메가 바의 제곱. 왜냐면 근의 형태가 마이너스 붙은 거였거든. i에만 마이너스 붙은 거였어. 그러니까 허수값만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겠지? 마이너스 30도니까 그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60도 갈 거고 마이너스 90도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냐?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고 얘 오메가 바의 4제곱이에요.
좀 지우자. 이거 밑에 좀 지우자.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 더 더해주래. 1이 2개 있고. 1이 2개 있어요. 그럼 봐봐. 얘랑 얘가 대칭적이라서 사라져. 더하면. 원점 대칭이면 x값도 y값도 다 마이너스 붙은 거잖냐? 더하면 사라져.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거든. 결국 이것만 더하면 돼요. 그래? 그럼 1 2개 있고 얘랑 얘 더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얘는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루트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좌표를 문제를 적용하면은 생각보다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이제 당연히 극좌표를 푸는 방법은 나중에 기억해 놓고서라도 첫 번째로 이렇게 푸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그래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20번 봅시다. 20번 이거 똑같은 문제 나왔네. 그렇지? 우리가 이 6제곱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구해 봐야 되는 거냐면 2를 이항시키고 2를 이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1은 루트 3i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건데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걸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알파 6제곱 1이지 않냐? 1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거든. 이거의 값 구하는 거야. 그런데 잘 봐. 이 문제를 만들 때는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그대로 넣어봤거든.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형태야? 결례의 형태예요. 오케이?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야. 또 다른 근은 알파 바겠지. 뭐 돼요? 0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봐봐. 왜 문제 빼먹고 넘어갔냐? 여기까지는 끝내고 28번까지 끝내고 나머지 문제는 늘 풀더라도 28번까지 하자. 봐봅시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미지수로 주어졌으니까 합으로 적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니까 a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네요. 그래요?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지. 알파 베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a 마이너스 2예요. 음수네.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놔둬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일반성이 잃지 않고 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써줄 수 있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a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식 세워줄 수 있잖냐? 오케이? 그래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범위 확인해서 구해야 돼요. 다음 봅시다. P, Q가 모두 소수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오케이. 이게 조건이 정수 조건이 준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곱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합곱을 이용해서 곱의 형태,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풀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p. 알파 베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q제곱. 오케이? 이 형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근해 공식이 넣겠다라는 거거든. x는 2분의 5 짝수 공식 마이너스 4p 플러스 오호 좀 이상하지? 4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러한 형태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정수니까 이놈이 무엇이 돼서 제곱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제곱수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당장 봤을 때 4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면 피타고라스로 해서 제곱수를 찾으래. 그럼 딱 보는 게 안 보이지. 하나 보이냐? 8 있잖냐? 8 뭐야? 이 8이 되는 거 있지 않냐? 8 들어간 거 있지? 뭐 있어? 680 있잖냐? 680 있잖아, 680. 여기 딱 하나 이제 보이지 않냐?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하잖냐? 그래요? 680이 일단 이긴 한데, 근데 얘가 소수야, 소수. 잠깐만. 얘 소수야. 그럼 680도 안 돼. 그러면은, 다른 거 있지 않나? 8, 2, 5, 2, 7. 뭐라고? 8하고 15하고 17이요. 그래. 8, 15, 17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찾을 수 있으면 8, 15, 17 있어요? 삼각수, 이 피타고라스 외우고 있으면 이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냐?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항상 아는 건 아니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긴 풀려요.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걸로 풀기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